안녕하세요.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3년 동안 영상영화학과를 공부 중인 김현석입니다. 저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생활 자체를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지만 미국에 와서는 생활부터 수업까지 모두 다 영어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력적인 향상이 많이 컸어요. 생활을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한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연계국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언어와 언어 사이의 구분점이 조금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제가 틀에 박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었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도 제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공부할 수도 있고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제가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토의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았고 수업 외로도 인턴십이나 대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으로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진로적으로 어떤 걸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어떤 걸 제가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요. 대학에 오고 나서 수업을 듣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점차 찾아갈 수도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데 관심 많았어서 제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의 권유로 유학을 처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저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분식점에 가서 싼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 미국에서는 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뉴욕은 물가가 굉장히 비싼 도시들 중 하나여서 외식을 한 번 하려면 기본 10,000원에서 20,000원은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한상 차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놀라울 때가 있어요. 외식과 같이 일상적인 예시를 든 거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학을 오고 나서 바뀌게 된 두 번째는 자립심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살림이라던가 제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는 제가 제 보호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 인생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자립심을 기르게 해준 것 같아요. 약간 난 뉴욕에서도 잘 살아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큰 인생에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는 약간 뻔뻔하면서도 당당한 마인드를 장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파울리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유스 서포터즈 최유라입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오게 된 이유는 작년 여름에 좋은 기회로 마다가스카르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를 도와주시는 다른 봉사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뿐이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문장조차 말로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졸업 전에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는 것보다 집을 좋아하는 집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더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었고 제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잘 모르는 길이면 가지도 않을 정도로 저는 제 틀에서만 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곳에서는 싫어하던 구슬을 이제 없으면 못 먹는 사람이 되었고 모르던 길이라도 두렵지만 가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던 제가 지금 오히려
한국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여지민입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결심하기 전에 원래는 교환학생을 희망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어권 나라를 원했어서 교내에서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 영어 실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자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오기 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헤어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맨날 보는 친구들이고 또 연락하면은 닿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학원 졸업을 하고 어학연수 생활이 끝나면 다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추억도 많이 쌓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진 느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국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밴쿠버에 오고 이제 어학원에서 중남미권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고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알 발음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스페인어랑 한국어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제가 펌나잇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스페인어 노래에 엄청 중독이 되어서 한동안 못 빠져나오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멕시코 친구랑 그 친구가 엄청 추천하는 타코 집에 갔었는데 타코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타코 말고도 추러스랑 치폴레 보울도 엄청 맛있고 나초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멕시칸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보내는 법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예능 프로그램만 돌려보고 거의 매일 칩거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일단 머무를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자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고 빈 시간을 주로 밖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길에 경사가 거의 없어서 산책이나 조깅하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올라!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우로라라고 합니다.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아무래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페인어 실력이 가장 먼저 변화한 것 같아요. 멕시코 대학에서 원서를 매일 읽고 그걸 이해하고 또 강의 내용을 직접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학 실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멕시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스페인어로 된 기사를 읽거나 또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멕시코 하면 사실 위험한 나라다라는 인식이 되게 흔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멕시코에 막 도착했을 때는 되게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멕시코가 이제는 너무 외국인에게 다정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멕시코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열쇠가 문에 끼어서 안 빠지는데 이웃분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너 그거 안 빠지니?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끝까지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또 모르시는 분인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점심 인사해 주시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국에 나와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되게 떨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 내가 관리비를 내고 문제를 혼자 발생하면 해결하고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오고 나니까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두렵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라는 도전 정신이 마음속에 어느새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좀 더 낯설고 좀 무서운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도 많이 어렵지도 많이 무섭지도 않은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유학을 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뒤돌아봤을 때 아 이런 경험이 나한테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상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학생분들 모두 신중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말고 유학하시는 동안 힘든 날도 있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시면서 빛나는 청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결심했을 때 힘들고 고생할 거를 다 각오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울했던 적도 많고 영어가 정말 안 늘어서 진짜 소가리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택에 두려움이 컸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아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좋은 결과도 받았고 많은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현재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Earlier is better 이라고 유학을 빨리 결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더 넓어지니까 모든 유학생, 예비 유학생분들 화이팅! 만약 스페인어권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멕시코를 꼭 고려해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로의 유학을 생각하시고 중남미 국가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려를 아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요,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멕시코에 여러분이 도착하는 순간 멕시코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멕시코로의 유학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